나이 먹으면 말이다, 꼭 감춰야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 자식들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지. 아무리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일지라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게다. 이것만큼은 꼭 가족한테도 비밀로 해야 하는 거다. 알겠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도 감추고 숨겨야 하는 세 가지를 사연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과 돈 자랑하지 마세요. 민석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을 빌어 제 인생에서 느꼈던 너무도 씁쓸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마누라의 영악한 재테크 덕에 아들 결혼시킬 때 자그마한 아파트도 한 채씩 장만해 주었죠. 우리 부부가 낯선 서울로 이사 온 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생을 서울에서 보낼 뜻을 비치면 을에 같이 합칠 줄 알았죠. 첫째가 얼마 정도의 아파트를 원하느냐고 부동산 업자처럼 사무적으로 물어보길래 너희들 아파트를 팔아보태면 비싼 동네에 평수 넓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단다. 돈 안 쓰는 제주하고 모인 돈은 누가 집어갈까봐 얼른 땅하고 바꾸는 제주밖에 없는 너희 엄마 덕이고 그동안 시골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덕이긴 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꾼 귀한 재산이기도 하니 너희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결코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맞벌이 하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파출부처럼 드나드시지 않았으면 우리 둘 중 하나가 직장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의 직장보다 제 직장이 도중에 그만두기 아까운 직장이란 건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눈물나게 아이들 키워 이제 돈들 일만 남았지 잔손 갈 일은 없어져서 숨 돌리게 되니까 같이 사시자고요. 며느리는 우리 부부를 마치 이런 염치 없는 늙은이들이 있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말이 난 김에 하는 말인데 며느리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입니다. 저는 무안해서 마른 입술을 축여가며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며느리 시집살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도 손주가 뭔지 그것들 드나드는 것도 보고 말벗도 됐으면 늙음하게 한결 덜 적막할 듯 싶어 한번 해본 소리였으니 마음에 두지 말거라. 아버님, 이왕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아버님은 쭉 지방에만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후진 아파트인지 아세요? 처음에 사주실 때 조금만 안목을 높여 사주셨더라면 투자 가치도 있었을 텐데 영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처럼 안 오르는 동네는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군이 안 좋고 학원도 좋은 학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벌이까지 하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그놈의 동네를 벗어나야 하는데 과외 공부비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건 엄두도 못 낸다니까요. 아버님은 이제 좋은 동네에 사시고 싶으신가 본데요. 저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합쳐 살 돈을 쪼개서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두 채 장만하는 게 어떻겠어요? 물론 지금 사는 저희 아파트는 처분해서 보태야죠. 보태고 말고요. 보탤 필요 없다. 후진 아파트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팔아서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써라.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땅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솔직하게, 아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렇게 해서 며느리가 봐놓은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2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린 2 늙은이가 살 거니까, 아들네는 내 식구가 살 거니까 40평이 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가닥을 잡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같은 단지라 해도 대단지라 얼마든지 떨어져서 장만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는 그러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지만 우리도 배알이라는 게 있는 늙은이이고 또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배짱 때문에 앞 베란다에서 뒤 베란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앞뒤동으로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영국에서는 수프가 식지 않는 거리가 따로 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상적인 거리라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마누라에게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가끔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해 날라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에 알맞은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을 썼죠. 나도 배가 될까봐 지척에 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늙은이 일은 모르는 일. 더군다나 우리 2 늙은이 중 하나가 죽으면 너희가 부담을 안 느끼려야 안 느낄 수 없게 될 터. 매일 문화는 못할지언정 불빛으로라도 오늘도 늙은이들이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 우리도 너희 집 창문에 불이 켜지면 내 새끼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거 아니냐? 서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산다는 것. 바쁜 자식과 할 일 없는 늙은이끼리 이보다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은 없을 것 같구나. 그럼요. 아버님, 어머님 적적하실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예찬이랑 예슬이도 좋아할 거예요. 예찬이랑 예슬이는 큰아들의 아들과 막내딸 이름입니다. 평소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인 말은 손톱도 안 들어가게 야물딱지기만 한 며느리였지만 재산을 얘기한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자세한 속사정까지 알 리 없는 동창들은 제가 아들네하고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살게 됐다는 소리만 듣고도 개걸스러울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자식이 그 정도로만 부모하고 가까이 살자고 해도 효자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1~2번은 꼭꼭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손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남매인데 잘 길러 건강하고 청결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동창회에서 하면 당연해 보이는 일까지 샘들을 내곤 했죠. 과외 공부에 바쁜 애들을 조부모와 같은 식탁에 앉힌다는 게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건 보기 드문 효도라는 거였습니다. 효자 아들 두었다고 부러워하는 소리가 그냥 해보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부러워한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의 이목이 뭔지 얼떨결에 모범적인 노후 설계를 한 것처럼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으슥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다급하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형 아파트 사주셨다면서요? 장남이라고 차별하는 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한 거 뻔히 다 아시면서 요새 장사도 잘 안 돼서 진짜 죽겠다고요. 너는 오랜만에 엄마 보고 한다는 소리가 돈 얘기냐? 그리고 장사 안 되는 게 우리 탓이야. 어째 나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얘기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둘째는 먼저 첫째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형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재산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생활비 몇 푼과 이 집뿐인데 둘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고 같은 동 아래층 월세로 들어갔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까 고민도 했지만 자식과 동창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둘째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첫째네 저녁 식사 초대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걱정돼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슬쩍 요새 너희 식구들이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 했더니 아이들은 과외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들쭉날쭉하고 저희는 피곤하면 집에 가 밥해 먹기 귀찮아 서로 약속해서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날이 많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의 대면대면함이 감시당하기 싫다는 의사표시 같아서 저는 그럴 때는 우리한테 와서 먹고 가지 그러냐? 하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시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저는 언제부터인지 아들네의 불 꺼진 창이 딴 집의 불 꺼진 창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치르게 아니라 모닥불의 장광 같은 불확실한 밝음이 깊은 데서 일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산책하러 나가는 척 혼자 나가 맞은편 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연거푸 2번, 3번까지 눌러보았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쯤 해서 조용히 물러나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을 누르는데 마침 아들네 앞집 805호에서 아기를 아는 여자가 툭 튀어나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부침성 있게 미소를 짓길래 저도 답례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아 806호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나 보죠. 하고 제가 할 일이 없어 엘리베이터나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실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806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간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앞집 선생님이요. 들어오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집으로 김치통 받으러 오신걸요. 저는 이 일을 참아 마누라에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가까이 살면 서로 의지하고 지낼 것이라 믿었지만 첫째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둘째 아들 역시 집안 형편을 이유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느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만 하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과 지혜라는 것을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째,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잘못에 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병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60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엔 회사 일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죠. 은퇴 후엔 오히려 시간이 넘쳐나서 공허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네트워킹하던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막상 전화기를 들고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적적한 마음에 동호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심사숙고 끝에 등산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의 첫 모임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한 사람 김 씨가 눈에 띄었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마음이 통했죠.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났네.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라며 서로 농담하고 웃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둘만 따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처럼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죠. 하산 후 동네 작은 가게에서 막걸리를 한 잔 나눴을 때 저는 그만큼 김 씨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술김에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때 나도 참 어리석었지. 제가 술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당시에 돈이 너무 절실해서 그런 짓을 했거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자네니까 가능한 거지.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이해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락을 피하고 만나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어느 날 동호회 정기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 사기꾼.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김 씨가 제 과거를 동호회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호회를 탈퇴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내 입에서 나간 건 절대로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할 때야 좋죠. 많은 걸 공유하고 내 모든 걸 알고 있으니. 하지만 수틀려서 서로 적이 되는 순간 내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아군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가벼운 실수나 웃어 넘길 만한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가족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상대방이 이를 약점으로 이용해 협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명분을 제공하는 꼴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세요. 가치관 하면 지영 씨 부부의 사연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시골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친정집은 항상 편안하고 따뜻했지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우리가 없는 동안 수리를 못했던 자잘한 부분, 그리고 외벽의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페인트 칠 좀 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우선 외벽 페인트부터 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라 마음이 급한 나머지 페인트 칠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집에는 짧은 사다리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벽 쪽은 손이 닿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서로 마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죠. 어디선가 긴 사다리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뜻 보기에도 80은 되어 보이는 백발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긴 사다리를 들고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게 진작 준비했어야지. 라며 사다리를 내려놓고는 가셨죠.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빌려달란 말도 안 했는데.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 꼰대 할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어느 집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아마 다 알고 있을 끼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꼰대라니요, 이렇게 친절하신데. 엄마가 얘기하길 입만 열면 왕년에 잘 나가던 때를 떠벌리며 자랑이 늘어지거나 옆집 파란색 대문이 본인 맘에 안 드니 다른 색으로 바꾸라든지 잔디가 길면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 자주 깎으라는 등 동네방네 다니면서 참견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꼰대 할아버지로 동네에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식들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선뜻 빌려주는 참 좋은 할아버지건만 꼰대라니. 친절과 꼰대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저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정작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유심히 보면 자기 세계관이 확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생활 방식부터 정치적 견해까지 다른 의견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고 견고한 얼음벽을 쌓아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와도 죄다 미끄러져 나가죠. 물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성취한 그 자부심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길이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견에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한 가지 의견만 밀어붙이지도 않죠. 이들은 억지로 교정하려다가는 도리어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틀린 길로 가는 사람을 두 눈 뜨고 그냥 지켜보라는 소린가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 대신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평을 거부합니다. 특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비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적당하면 나의 지능이나 인격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허구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과 함께 강력한 저항심도 생기죠. 그러니 너가 틀렸어라는 말 대신 이 일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에 감춰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많은 분이 볼 수 있게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노후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